네, 반갑습니다. 공개 영상입니다. 간만에. 네, 뭐 한 일주 넘었죠? 일주 넘은 와중에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증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1월 31일, 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운동을 갔다 와서 지금 5시부터 지금 영상을 간만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반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아주 잘 좋은 선택을 하셨을 거고,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최악의 장이 되셨을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셨을 거예요. 네,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 현대차는 그만하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을 거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전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10만 전자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비관론자가 되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낙관론자가 되지 말고 비판적인 시간으로 많이 보라고 얘기했을 건데, 영상을 보시고 현금으로 돌려놓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을 거고요. 영상을 보시고 얘는 또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에 호되게 당하셨을 겁니다. 자, 월요일장도 하락장 준비하겠습니다. 지수 더 빠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엔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 일단 다우존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매도 사태가 난리가 났었죠. 게임스탑. 뭐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는 이 게임스탑 사건을 보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지금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뉴스에 이제 막 나오고 언론도 나오고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하고 헤지펀드에 관련된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 주체 세력,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주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주체 세력이 무조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언론에서는 개미들과 지금 헤지펀드의 사이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차트 봤더니 매집된 흔적들도 있고요. 그러면 매집된 개인 주포 세력과 헤지펀드에 대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나온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걸로 하방시키는 재료로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미증시 한동안 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거기다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감 벌써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모든 종목이 다 죽겠구나. 그리고 자, 뉴스에서는 헤지펀드사에서 이제 그 공매도한 돈을 갚으려고 이번에 중국이랑 한국 쪽에서 이제 동북아시아 시장이죠. 동북아시아 일본 시장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자금들 다 걷어들인다. 말 그대로 주식을 매도하고 지금 현금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도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 기승전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기승전 삼성전자는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외인들의 매도를 미리 다 때려놨어요. 그래서 약 5조 이상을 때려놨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거 보고 좋아요, 싫어. 제가 이거 별로 따지진 않는데, 싫어, 누르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사실 그러거든요, 저는. 제 유튜브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방 재료로 쓰는 건데, 그러면 다우존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지표 삼아서 보는, UVXY, 빅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빅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빅스라는 이제 요 공포지수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달러 선부터 14달러까지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25달러, 30달러까지 가는 거고, 그거 이제 상대 속도를 이해해서 다우존스는 여기서 28,000포인트까지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더 떨어진다고 하면 26,000, 24,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 상대 속도에 의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700포인트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700에서 2,75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 기승전 삼성전자라고 해서 종합주가지수 그만큼 떨어진다고 하면 삼성전자 7만원대 구경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 이 미친 개미들 10만원대에서 이걸 왜 매수하니 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강도 어느 분한테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적으로 들리실 수가 있으셨을 거고요. 어느 누구한테는 되게 기분이 나쁜 소리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멍청한 개미들이 많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 정말 주린이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다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학 책 뭐 찾아보고 있었고요. 오늘도 차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는데,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하방을 좀 더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번 영상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급락이 온다고 하면 반대로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현금을 갖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세컨 찬스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아주 좋은 찬스가 다시 올 거라고, 미리 준비하는 개미 투자자들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교육방들은 미리 다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처리 다 하고, 자를 거 다 잘라버리고 지금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아주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락하는 거 구경하자고, 그리고 현금만 있으면 하락하는 게 두려울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종합주가지수, 다우존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보는데, 그래서 월요일장도 미증시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장이 물론 시작을 하겠지만 당연히 미증시가 이번에 하방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일장도 당연히 개파락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700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한 번에 내려갈지 다음 주 내리 하락장 하면서 내려갈지 그거는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장 여러분들 계속 준비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제 지인분이 여기에서 자기 삼성전자 추매하겠다고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복귀도 한번 해보셔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삼성전자 8만원, 9만원대에 사셨던 분들은 와, 씨, 어떻게 지금 82,000원이네? 뭐 이러면서 와, 마이너스가 몇 프로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죠? 삼성전자 안 망하잖아. 장기로 가야지 뭐. 결국 삼성전자는 안 망하고 계속 갈 거잖아. 나중에 10만원 이상 가겠지라고 안위하시겠죠. 자위하시고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얼마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6만원에서 다시 받아야지. 5만원까지 내리면 5만원에서 다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서로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더 하방을 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7만원 중반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지수를 2700 중반에서 어떻게 막아줄지, 그걸 이제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우존스가 얼마나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도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 싸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게임스타 반사이익으로 이제 중국 증시, 그리고 시진핑 방한,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중국 상해 증시가 이번에 동북아시아 장에서 디커플링으로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국장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요게 얼마만큼 더 갈지 그 포인트를 먼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연이어서 얘기를 했겠지만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영광을 잊어버리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2021년도는 절대 그런 장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외쳐 있을 때, 개미 투자자들 10만원 간다 외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떤 걸로 언론에서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걸로 재료 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건데, 가장 고점에서 가장 큰 거래를 주면서 재료는 어떻게 나왔죠?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개미 투자자들이 올렸다. 개미 투자자들의 역전승이다. 외인 투자자들은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냈다. 이딴 식으로 올렸을 겁니다. 굉장히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로 여러분들의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아주 들어줬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미 투자자는 절대 주식을 올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체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시스템에요. 이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삼자예요, 삼자.
제3자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3자 입장에서요. 개인주포, 외인, 기관 이런 애들이 주체 세력이 돼서 주식을 올리고 시스템을 돌리고 시스템을 관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들이 절대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론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성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감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월요일장 다음 주부터 하락장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하락장에서 당연히 돌아가는 종목들이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증시가 안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안 돌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락장에서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연결고리에서 중국 상해 증시 관련해서 지금 몇 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 이제 과연 더 갈지 안 갈지 이런 측면들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이 먼저 돌아갔고 신라섬유 양지사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시진핑 연결고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재료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미 FTA랜다. RCEP 전에 FTA 관련해가지고 한중일 뭐 FTA 이런 거 관련해서 RCEP 하면서 전방, DKND, 양지사, 신라섬유 이런 친구들이 그때 한번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방은 예전에 지배구조 관련으로 한번 이제 빠졌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DKND가 갔을 거고 DKND 대장주로 나오면서 양지사, 신라섬유 그때 갔던 게 그때 이제 매집해놓고 양지사, 신라섬유가 이번에 신라섬유 대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일단은 물량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들어왔죠. 저번에 제가 게임주들 많이 갈 거라고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컴투스 이 친구 요때부터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거고 이제 죽는데 얘가 나오면서 게임빌이라는 친구가 왔을 거고 지금은 이제 넷마블이라는 친구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라는 친구를 언제부터 같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때부터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방 요때부터 다시 잡았고 25만, 26만원 때부터 잡고 있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게임주들이 한 번 더 튀어가느냐, 그 포인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하면서 지금, 플레이 미드 이 친구는 지금 하방 걸려가지고 이제 지수 따라하면서 죽었을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넷마블 위주로 좀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게임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닉 화장품 관련해서 제닉 이 친구를 한번 보셔야 되고 이치한불은 일단 교육방에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갭에서 매도를 쳤고 이때 잡아서 갭에서 매도를 쳤고 여기에서 이제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이제 그 포인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닉, 이치한불 이거는 이제 지지라인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한번 갈지 그래서 제닉 위주로 먼저 갈지 아니면 이치한불 위주로 갈지 그 포인트를 이제 한번 화장품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RCEP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은 하락장에 들어가서 지금 하락장 들어가면서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웬만한 건 이제 투매 현상들이 일어나요. 서로 무서우니까 이제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봐주셔야 되는 건 하락장인데 빠지는데도 매집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개인 주포 혹은 기관 외인들의 매집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하겠죠. 근데 그런 이제 매집이 있는 종목들은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오고 다시 밑에서 차트를 만들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에 대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2020년도에 장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는 이제 고점에 가면 갈수록 현금 보유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을 거고 현금 보유 하시라고 계속 공개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2020년도에 벌었던 돈을요 2021년 2월 달에는 여러분들 지키는 포지션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벌긴 벌되 여기는 진짜 실력의 장으로 이제 버는 거죠. 하락장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의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 드리는 거는 인프라웨어 정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 투자주의는 떴는데 이 친구가 요번 하락장에서 반등 나오면서 아마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방은 미리 잡은 상태고요. 지금 한 5% 6% 정도 수익 중인데 아마 이번에 하락장에서 좀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일단은 차트상을 쳐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근데 이번에 칠지 아니면은 하락장 맞아서 좀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칠지 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021년 2월 달부터 제가 되게 우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주택 임대 시장이 언제 무너질까. 그러면서 이제 제2의 모기지로인 사태까지 올까. 대공황 사태까지 혹은 이제 뭐 블랙스완 이런 사태까지 개인적으로 올까. 이 포인트를 한번, 좀 유심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내놓으면서 어떻게 막아설지, 그 포인트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여러분들이 현금 위주로 돌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2020년에 벌었던 돈을 지키는 모양새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드립니다. 네. 뭐 이런저런 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오늘은 하락장이 더 심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막아주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막아주는지까지도 한번 봐주셔야 되니까, 지금은 섣부르게 투자하는 장이 아닙니다. 특히 초보자들은요. 초보자분들은 현금 가지고 계세요. 현금 가지고 계시고 장이 어느 정도 좋아질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쌀 때 사야, 주식은 싸게 사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맞습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건 책에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이득을 내려면, 수익을 보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 싸다라는 이 기준은요, 어디서 정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1,000원이란 가격, 1,500원에서 1,000원이란 가격이 내려와서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장의 하락이 맞아서 500원, 300원을 간다고 하면 그때도 여러분들 내 1,000원이 싸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 싸다라는 기준은 그럼 어디서 갖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요, 장을 봐야죠. 장에서 어디서 싸다라고 얘기하는지 봐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기준이 없는 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준은 항상 장입니다. 차트, 뉴스, 언론, 그 뉴스와 언론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개인주포, 외인, 기관, 말 그대로 주체가 되는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고요. 주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먼저 보는 거죠. 그들이 싸다라고 느낄 때 그들은 담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트, 매집,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롤러들은 어떻게 진행을 시키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장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테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온갖 종합적으로 다 봐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매출, 영업이익, 재무제표 이런 게 기초가, 이건 정말 생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장에 있습니다. 장의 기준이 되세요. 항상 장에. 제가 되게 뜬금포로 얘기한다라는 건 여러분한테 이 얘기가 지금 되게 뜬금없이 그냥 되게 흘러가는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여러분한테 제 기준을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 기준들은요, 제 교육방에서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주장 조심하시길 바랍니다.